봅시다. 5월 진토. 요 개념들 알아야지 나머지 쪽으로. 5월 진토는 뭐야? 아, 입하 이전입니다. 입하 이전. 입하 이전까지 5월 진토입니다. 응? 입하 이전입니다. 그러면은, 아, 진토금 첫 번째 뭐죠? 아, 수기를 수질로 완전히 바꿨다. 그러면 결국 뭐야? 임수가 소멸된다. 어? 두 번째, 뭐야? 금칠이 소멸된다. 그럼 금칠이 뭐죠? 신금이 완전히 소멸된다. 즉, 뭐냐, 이게 뭐냐, 신금의 작용력이 이제 다 끝났다. 즉, 신금이 완전하게 자기의 모든 정보를, 봄에다가 다 전달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소임이 완전히 끝냈다. 이런 뜻입니다. 즉, 명예퇴직하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럼 신금일간 진토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남을 위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까불면 안 됩니다. 자기가 소멸되는 공간이에요. 임수가 진토 만나면 마찬가지. 남을 위해 봉사, 희생해야 됩니다. 이 소멸이란 뭐야? 아, 자신보다는 타인이나 사회에 자기 가진 것을 공헌해야 된다. 이바지해야 된다. 이런 식의 직업 진로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뭐가 있죠? 아, 목기가 어떻게 됐다고? 조절당하는 겁니다. 목기가 조절당하는 것. 지금 뭐야? 간목과 을목에서 을목의 포지션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간목의 모습은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을목이라는 활동성이 좀 좋아지는 것 뿐입니다. 그럼 결국은 간목한테 을목은 뭐가 되겠어요? 바로 목기에 대한 자격을 얻다. 어디에 입사하다. 이런 식으로 어떤 뭔가를, 즉, 즉, 네 번째 바로 화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바로 을목이라는 요 화기에 활동할 수 있는 걸 자격하고 입사해가지고 뭔가 활동력을 준비하는 겁니다. 어떠한 을목이라는 이 활동력이 어떻게 간목이라는 어떤 뭐야 지식 체계를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천간에 가불이 있는데 진토다. 이런 게 아니면 을목이 갑진월에 태어났다. 이런 개념 이런 뜻입니다. 아, 활동력 자격 입사를 준비했구나. 이게 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진월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토의 상관관계에서 축토와 진토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유심히 볼 게 뭐죠?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아, 목기들한테는 되게 유리하겠구나. 두 번째 유리한 건 누구죠? 아, 화기. 요거. 그 다음에 그러면 반대에 있는, 축진 반대에 있는 거 뭐죠? 미술에서는 반대로 뭐가 유리하겠습니까? 1번, 금이 유리합니다. 두 번째 뭐죠? 금이 유리하니까 금생수하니까 수가 유리하는 겁니다. 이런 게. 그러면 축진 전에 뭐 있어요? 축술이죠, 축술. 축술에서는 누가 유리합니까? 1번이 수고, 2번이 뭐야? 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진미에서는 그렇지. 1번이 화가 되고 2번이 누구? 그래, 화생금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있을 때 그러면 합쳐봐. 축술미 그러면 뭐가 유리하고 뭐가 불리하고 다 나오겠죠? 그럼 내 사주에 갖고 있는 중에서 어떠한 기운이 요때는 분리해 주는구나.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요 개념만 알고 있으면 축술미 사명이든 뭐 나중에 생지 이제 사화할 때 생지도 내가 정리해 줄 건데 이런 개념들만 알고 있으면 뭐가 유리하고 뭐가 불리한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축술미 세 글자가 있으면 볼까요? 응?
미술에서 뭐가 유리합니까? 금이 유리하고 수가 유리하죠. 근데 축술에서 뭐가 유리합니까? 결국 뭐야? 아, 수기우는 축술님의 삼형사를 되게 좋게 써요. 공통적으로. 그럼 뭐가 불편해요? 목과 금들이 이렇게 불편한 겁니다. 이 간단하죠? 요 개념만 알고 있으면, 요때, 그럼 내 사주에서 수기우는, 그럼 이때 어떻게, 그럼 내 사주에 수가 있다 면 수를 활용하면 돼요. 걱정 과목도 없어요. 그럼 수라는 것이 뭡니까? 차분함이잖아요. 차분함을 유지하면 돼요. 뭐 공부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선생님 개수인데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전 임수인데요. 개수는 발살 아닙니까? 그럼 뭐 개수는 뭐야? 뭐 어떤 공부하면 돼요? 얘는 뭐야? 수니까 실내에서 활동하라는 뜻이야, 개수로. 근데 임수는 뭐야? 실외에서 차분함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수의 공간에서는 반드시 임수가 선우고, 그 다음에 개수니까, 임수는 뭐야? 외적인 활동을 하고, 개수는 뭐야?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에서는 누가 외적인 활동을 해요? 목의 공간, 봄에서는. 간목이 무조건 외적인 활동을 하고, 을목은 뭐야? 내적인 활동하는 거면. 그러면 화에서는, 여름에서는, 그렇죠. 금에서는, 가을에서는, 그렇지. 내적 활동. 그러니까 아무리 뭐 미터가 와서 오미에서 병화가 정화로 이렇게 에너지가 넘겨준다 그래도 아직 외적으로 활동한 거는 병화라는 겁니다. 아직은 정화는 아무리 진토를 만든 을목은 아직 외적으로 활동하지 못합니다. 자기역 입사만 취득한 겁니다. 요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진토 을목이 있다가 아니라 아직 가장 간목의 외적 활동이 있다는 뜻입니다. 축토에도 마찬가지고. 축토에 서서히 내부적인 활동. 그래서 여름에 을목이 외적 밖으로 나오는 거고, 봄에 개수가 밖으로 나오는 거고, 가을에 정화가 밖으로 나오는 거고, 겨울에 신금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왜? 내 쪽을 준비했기 때문에, 에너지 파동을 즉시 예비 시동 건 겁니다. 탕, 브렁. 근데 진토가, 선생님, 을목한테 토가 있는데, 지지에 토가 어디 있어요? 여기는 개수라는 뭐야, 인성을 완전히 물질화 시킨 겁니다. 을목이 개수라는 인성, 즉, 편인을 완전히 물질화 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자기 주도적으로, 편인 무슨 뜻이야?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다. 그런 관계가 생겼는데 여기 무슨 뭐 토가 있으니까 무슨 뭐 정제격이요. 정제 아니라는 거예요. 지지엔 토가 없어요. 이해됐죠? 이런 거를 알고 한번 진토에 대한 배합을 한번 맞춰 볼 겁니다. 5번째 진토입니다. 그럼 진토는 시간적으로 이제 입하 이전이 목의 곡직 현상이, 목의 곡은 봐봐요. 목의 곡은 뭐죠? 목의 곡과 직이잖아. 곡이 뭡니까? 을목 을이죠. 구불곡자와 곡지 현상이 어떤 요것이 완전히 이제 여기서 정립하는 겁니다. 뭘로 이제 곡이라는 걸 이제 구불구불 을목으로 이렇게 완전히 활동성을 핍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12운성으로 관대라고 하는 겁니다. 관대. 이렇게 즉 사무관대를 차다. 즉 폐차를 찼다는 겁니다. 즉 회사에 입사했다. 그 다음에 만물들은 뭐야? 서로 앞다투어 자기 솜씨를 자랑하며 성체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청년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약간 경쟁심이 강한 애들이 모여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시끌벅적합니다. 아직은 그 사람들의 시기는 아직 어린 시기라는 거. 이런 걸 항상 알아두세요. 그럼 어떤 사람이 진년에
어떤 소송 걸려서 송사가 났어요. 그럼 그게 일이 커요, 안 커요? 그래, 기껏해야 뭐 폭력 사건이었던가 짜잘한 겁니다. 왜 아직 어리잖아요. 근데 미투에서 송사 일어났다. 이건 좀 심각합니다. 술투에서 송사가 일어났다. 이거는 패가망신의 지름길입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진월인데, 있어. 우환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큰일 아닙니다.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미월에 우환 들어왔어요. 이건 약간 큽니다. 왜? 자기의 운신폭이 완전히 좁아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축월은 뭡니까? 다 버려야죠.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축월은 다 뺏깁니다. 충년 축월의 송사 있죠? 그럼 포기하세요. 다 뺏깁니다. 신축년에 뭔 일이 있었어요? 뭔가 포기할 일이 생겼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신축년에는 뭔지 하나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거는 거역할 수가 없어. 이 기운을. 이해하셨죠?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이런 걸만 알면 되는 겁니다. 지금 진달의 앞 유형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방압 봅시다. 방압 뭡니까? 또 잃어버렸는지. 그렇죠. 이제 됐네. 이제 인묘진이라고 안 하네. 이제 진어를 기준으로 가야 되겠죠? 진인. 그 다음 또 뭐 있죠?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제 공부하셨네. 뭐, 진면이니까 뭘로 맞춰야, 무슨 삼합으로 맞춰야 돼요? 그렇지. 인어로 맞추는 겁니다. 묘지는? 그렇죠. 이렇게. 왜, 항상 생왕묘, 삼각편대 항상 잊지 마세요. 생왕묘. 두 번째, 이제 삼합배열이 봅시다. 삼합으로 배열이 갖춰졌다. 그러면, 진의 삼합 불러보세요. 장족의 발전인데? 그러면, 신지는 뭘로 맞춰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수는 뭘로 맞춰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세 번째 서로 상충합니다. 진의 상충은 뭐죠? 그렇지. 뭘로 맞춰야 돼요? 아니지. 항상 술은 뭐야? 항상 그 전에 거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술이 묘지니까 앞에 거. 묘지 전에는 뭐야? 왕이 이렇게 오잖아. 생은 왕으로 가고, 묘는 생으로 가잖아, 항상. 왕, 오로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진에서는 맞출 게 뭐가 있어? 오화가 두 개 공통적으로 있고, 해수가 공통적으로 있네. 근데, 불리한 건 유금 하나네. 왜? 아까 진은 뭐야? 금기를 소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을 만나면 금기는 당연히 소멸됩니다. 유금은 뭐죠? 유금에는 경금과 신금이 다 있잖아요. 완전히 금기는 완전히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봐봐. 인진이라든가 인술이 있으면 반드시 오화라는 거 이렇게 여름으로 이렇게 자기를 활용하고 싶은 겁니다. 봄이 있으니까 뭐야? 수기가 절대적으로 왜 진토를 보니까 수기가 점점 말라가잖아요. 해수가 이렇게 공급되는 겁니다. 다 그 근본 원리 막 만들어야 근본 원리가 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요거를 이제 차근차근 한번 이제 풀어봅시다. 1번. 자, 봅시다. 1번. 뭡니까? 방합배열 중에서 뭐죠? 그렇죠. 진인이 이렇게 있을 때, 뭘로 맞춥니까? 이제, 내부에서 경쟁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서 활동해라. 오화로 맞춥니다. 즉,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서 뭔가 활동적인 물질을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즉, 인진에서 너의 실력을 정리해서
이건 이제 갈무리라고 합니다. 실력을 갈무리해서 인호수 삼합 중에서 물질을 추구해라. 즉 사회생활을 해라.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생산적인 일. 그러니까 인호니까 인호수 삼합이잖아요. 이거 화삼합이잖아요. 이거 조직과 연관되게 해라. 즉 조직생활을 해라 뜻입니다. 왜? 오화에는 모든 목기들이 여기서 활동하려고 그러고 자기 귀합을 이렇게 삼합으로 짭니다. 즉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들이 서울에 와 취직한 겁니다. 어떤 하나의 단체에. 왜 아니 선생님 오화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오 이전에 사회에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경금이란 단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항상 생각하세요. 오해는 경금이 계속 자라고 있는 거, 조직이 점점점 커지다예요. 사회에 있는 조직은 어떻게 작습니다. 가장 조직이 큰 게 어딥니까? 신유의 조직이 가장 큰 겁니다. 신의 조직이 가장 큰 겁니다. 신의 조직이. 유술에서는 조직을 구조조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신의 경금이 가장 조직이 큰 겁니다. 나무에 나무가 주렁주렁 열렸을 때 가장 수분을 공급하는데 땅을 뚝 떨어지면서 나무에서 공급 수기가 점점하니까 가을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화를 아는데 사람들이 오화 안에 경금이 점점 더 잘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못해. 왜? 지장간에 안 보이니까. 사화 있을 때 지장간에 보이니까 그런 말 하는데 오미에서는 경금이 안 보이. 계속 경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거기다 표시 안 해줬냐면 그거 표시하는 것보다 다른 거 표시하기가 더 바쁘니까. 이런 겁니다. 그 인지는 인가 방합으로 진토가 배열되면 이 진은 뭡니까? 을목이라는 활동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월의 공간들은 진월을 만나면요. 자기의 필요한 실력을 정리해서 뭘 쌓아야 돼요? 경쟁력을 키워야 돼요. 경력을 키워야지만이 여름에 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활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대부분 진중 개수가 있잖아요. 이 노래는 간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중 개수, 수지를 얻었다. 보통 이런 사람 자격 취득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이, 저 집 사는데 언제 부동산 등기 쳐요? 진월에 치면 됩니다. 문서 습득입니다. 문서화 시키다, 이제. 개수는, 임수는 무겁잖아요. 개수는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임수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은행 가서 통장거래 합니다. 개수 있는 사람은 카드 만들어서 카드 발급합니다. 가볍게. 아파트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서화 시켜 갖고 다니는 겁니다. 자격증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문서화 시켜 나 이러이러한 지식체가 있다. 이런 가볍게 하는 겁니다. 머릿속에는 무거운 게 있겠지만. 이런 식입니다. 근데 오화를 못 만나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을목과 계속 경쟁만 합니다. 즉, 자신이 선호하는 것에 집착합니다. 즉, 개수만 계속 집착하는 거. 이런 애들이 인진으로 있는데 사오미를 못 만났다. 특히 오화를 못 만났다. 인진사로 돼 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자격증만 10개씩 따. 응? 그러니까, 선생님은 사화의 오화의 차이점 설명해 주세요. 바로, 이 진토가 이렇게 있는데, 예? 인진이 있어요. 근데, 사화를 만난 거 오화에 만난 차이점 뭐냐요? 오화라는 것은 밖으로 완전히 나간 모습이잖아. 즉, 병화의 모습이 정화로 완전히 원뜻 뭔가 수렴하는, 물질 추구가 가능한데 사화는 아직 계속 하다 분산만 하잖아요. 병화가 이런 애들은 그냥 아직까지 물질 추구를 못하고 자격만 취득합니다. 계속적으로 대학원 다니고 계속적으로 공부만 해요. 경력을 필요한 것들만.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사화보다는 오화 배열이 훨씬 유리한 겁니다. 물론 사화 배열도 나쁘진 않죠. 그렇지만 사화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인사형의 뜻이 뭐냐? 이 인중 간목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야.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형은 뭐야? 지친다. 누가? 간목이 지친다. 죽진 않습니다. 인사형으로. 대신 뭐야? 병화라는 자기의 부피는 커져. 많이 배워. 근데 아직 가장 오화로 활용을 못해. 활용할 마음만 있어. 아직 그러한 공간을 못 만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지는 반드시 오화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현실적으로 드디어 내가 물질을 만들어서 뭐야? 나의 경쟁력을 점점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게 인지노 배합입니다. 두 번째 뭐가 있겠어요? 진토가 또 뭘 만났으면, 묘진을 만났으면, 이건 반대입니다. 묘진은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다 계속적으로 수기를 채워줘야 돼요. 왜? 묘라는 공간은 갑에서 을목으로 이렇게 나기 때문에 일찍부터 밖으로 나가고 싶은 겁니다. 공부나 쪽 거리가 멉니다. 그래, 해수로 수기를 채워주는 겁니다. 응? 즉, 묘지는 뭐야? 즉, 실용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남들과 경쟁만 하겠다는 거야. 묘진의 뜻은 뭐야? 즉, 지식체계를 확립하지 않고 계속 남들과 밖에 나가서 경쟁해서 뭔가를 쟁취하겠다는 승벽 기질만 강합니다. 묘진에서는. 승벽 기질. 남과 겨루겠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간목이 있긴 있어. 왜? 근데 짧잖아, 지식이. 그러니까 거기에 해수란 임수를 계속 공급해 즉 차분함을 유지시켜주는 거. 차분함. 진토는 점점 수기가 말라가서 계속 수기를 공급해주는 개념도 있습니다. 차분함을 유지시킨다. 그래서 유효적절한 실용성도 갖추다. 실용성도 갖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묘진, 봐봐요. 그러면, 선생님, 실용성과 지식체계에 뭐가 틀립니까? 해수와 자수가 있겠죠? 이것도 잘 봅시다. 응? 그러면은, 묘목의 공간을 잘 알면, 묘진의 공간은 뭐야? 드디어 이제, 간목에서 점점, 을목으로 이렇게 응용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즉, 간목의 지식체계가 계속 딸려가죠. 응용하기 때문에 결국 이 간목의 지식체계가 계속 공급해줘요. 그래야 실용성이 늘어나는 건데, 여기 자수가 오면요, 이거 응용력, 실용성보다는 밖으로 빨리 나가라는 거지. 야, 빨리 나가서 현장 경험해. 이 뜻입니다. 헬스는 실용적인 면을 더 추구해봐. 자수가 오면은, 어떻게, 똑같은 수기지만, 자수는 뭡니까? 임수가 개수로 이렇게 점점점 발산작용이 커지는 겁니다. 해수는 아직 발산작용이 일어나니까 이 자묘진이 되면요, 사람이 더욱더 수기에 대한 갈망이 엄청나게 심해집니다. 선생님, 자수가 수기인데 설마 수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드디어 그 의미를 알겠죠? 자묘진 조합이 있는 사람들은 여자가 자묘진이 있다. 대부분 불임입니다. 불임. 똑같은 수기인데 해묘, 자묘 이렇게 차이가 트는 겁니다. 이거는 발산 기운을 여기 묘중 을목을 좀 더 증폭시켜요. 자진이 합쳐갖고 수기를 완전히 말려버립니다. 해묘는 간목을 쭉 증폭시키기 때문에 뭐예요? 얘가 좀 차분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응용력, 실용력이 엄청나게 배가 됩니다. 자수가 왔을 때는 오히려 반대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우리 자묘형이라고 그럽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자묘형이라고 나쁜 게 아니라 장점은 있습니다. 이 자수를 완전히 묘목이 이제 완전히 자묘형의 좋은 장점은 뭐냐? 여기는 아직까지 사람이 갈팡질팡 하잖아요. 임수, 겨울이 봄으로 올까 말까 할까 말까 하는 걸 완전히 묘목이 완전히 거기에
희망을 주는 겁니다. 자수를 열어주는 겁니다. 이러한 장점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묘목인데, 을목인데, 아우, 밑에 이제 묘목이 있는데, 선생님, 우리 아들은 언제쯤 밖으로 나갈까? 언제쯤 지금, 얘, 이 해수오면 큰일 납니다. 계속 안에만 있습니다. 아직 엄마나 부족해. 아직 더 공부해야 되는데, 자수 오는 운에 드디어, 이제 밖에 나가서 활동할래. 이러한 장점은 있어요. 요 차이가 있던가. 자묘형이 다 불리하고 나쁜 건 아닙니다. 이러한, 그럼 자묘가 왔을 때 반드시 뭐가 오면 안 돼요? 진토가 오면 안 돼요. 진토는 뭐 수기를 쭉 빨아버리잖아요. 자수에 들어있는 금기가 다 빨아버린다. 그러니까 이 자멸진 요 상태가. 자멸이 있어가지고 자묘가 있으니까 이제 결혼을 일찍 해야 되는데, 이제, 진대운을 만났다. 요 시기 때는 절대 임신 나기가 힘듭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삼합배열 맞춰봅시다. 세 번째, 삼합 뭐죠? 지인이 삼합이 뭐죠? 신진. 신진은 뭘로 맞춰야 됩니까? 유금입니다. 밖에서 이제 사회활동 열심히 했어. 진토는 뭐야? 금에 뭐예요? 금에 소멸지잖아요. 열심히 했으니까, 소멸 안 되는 뭐야? 이 신금을 계속 공급해 줘야 돼요. 유중 신금을 계속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신금 사화에서 다시 이 사준 경금이 다시 사화에서 이렇게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요게 바로 신지. 그쵸? 밖에서 너무 남유에서 하지 말고 너의 실력을 배양해봐. 업그레이드 시켜.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 자신의 미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가치? 진 다음에 뭐지요? 사오미가 오잖아요. 이거 뭐야? 지도력을 키우기 위해서. 즉, 승진 시험 준비하다. 뭐, 부족한 토플 시험 공부하다. 자기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바로 유금이라는 정보를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겁니다. 바로 이 경금과 신금의 차이입니다. 즉, 이 경금과 신금을 구분하는 차이는 딱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경금은 뭡니까? 아직은 무리를 짓고 있다. 신금은 이제 뭐야? 이제 독립된 개체가 됐다. 땅을 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아직까지는 뭐야? 화기에 의해서 외부 정보를 유입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화라는 외부 정보. 화가 뭘 갖다 줍니까? 갖다 주는, 뭘 갖다 주는 걸 유입해야 되는데, 신금은 더 이상 화의 외부 정보 유입을 거부합니다. 왜?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얘는 반대로 목한테 자기는 뭐를 통해서, 수를 통해서 목한테 자기 정보를 오히려 반대로 갖다 줍니다. 이게 경금과 신금을 구분하는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경금일간이야. 어떤 신금일간이야. 딱 뭐라 그래요? 너는 경금일간한테 뭐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너는 조직생활해. 신금일간한테는 너는 조직생활 뭐야? 약간 독립적인 일, 프리랜서 일을 해. 딱 이렇게만 해주면 그 사람 그거 하고 있어요, 진짜. 저 조직생활 하는데 그러면 조직생활 하는데 그러면 조직 내에서 너는 혼자나 너 소그룹을 이루고 있는 그런 독특한 프로젝트 쪽을 일할 거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신진입니다. 신진유를 만나면 이겁니다. 그 두 번째, 네 번째 진이 또 뭐와 삼합을 이루죠? 이 자진. 아까 여기서 오면 큰일 납니다. 묘 같은 거 오고 막 이놈은 여기 뭐가 와야 돼요? 해자로. 왜? 수기가 점점 폭발적으로 발산돼요. 자진 만나면요, 수기가 폭발적으로 발산. 자진 있는 사람 물질 추구가 엄청 강해요. 즉, 사람이 오로지 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부산 떨어. 그리고 이때 해수로 뭐야, 야,
돈 벌려면 가서 몸뚱이 쓰지 말고 임만 좀 지식체계를 갖춰봐. 이런 뜻입니다. 이랬죠. 바로 학습 과정을 좀 거치라 이거야. 너무 자수가 인묘를 안 갖추고 그냥 진토로 곧바로 가서 그냥 눈 뜨자마자 밖에 나가서 일하고 막 그런 애들입니까? 그러니까 뭐야 힘이 쫙 수기가 쩍쩍쩍 빨려요. 이런 사람들이 당뇨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차분함을 유지해서 뭐야 해준 과목이라는 뭐야 지식 체계를 좀 높여가 학습 과정을 좀 해라. 좀 배워라. 어떤 사람이 자진으로 이렇게 있는 사람이 해대원을 만났어. 60이고 70이고 갑자기 학교를 다녀. 저희 아들이 자진인데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갑자기 미친 듯이 공부를 합니다. 그 두 번째 대원에 해대원을 만난 거예요. 이런 겁니다. 해가 횟수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횟수는 모든 것을 모으잖아요. 해자진 조합 있는 사람들은요, 뭐잖아요. 수학 천재입니다. 자수가 없어. 해진만 있어도 마찬가지야. 해자 있는 사람은 대부분 수학을 잘합니다. 여기에 금기가 배열되면 뭐예요? 세무 회계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왜? 이 자진에는 뭐 계수라는 어떤 분석, 탁월한 분석력이 있잖아요. 지식체계에 대한 분석력. 이 발산지, 폭발력이 있으니까. 해수는 뭐야? 모두 응축하니까 뭐야? 정보력이 대단합니다. 정보력과 분석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해진, 해자, 해자진 있는 사람들. 해축진도 괜찮겠죠. 이렇게 개수를, 반드시 임수는 개수로 있어야지 그거를 분석해서 펼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조합입니다. 6번째. 뭐가 있겠습니까? 상충이 진과 술이 만났어. 그럼 뭐야? 오화로 배열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상충으로. 이거 뭐야? 공간을 바꿔라, 이제. 진에서, 이거는. 왜냐면은, 진은 드디어 뭐야? 9번진 가지가 쫙 펼쳐서 자기의 능력을 쫙 발휘해 가는 경험 능력이 풍부한데, 여기, 저 반대 술토에 있는 경쟁자를 만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진에 놀라 그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폭설이 내리는 거야. 4월달에. 여러분, 이게 진술충입니다. 야, 내가 예약해놨는데 갑자기 거기에 어느 깡패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가 쓸 거야.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화로 이렇게 배합을 맞춰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숙 과정을 모범으로 여겨서 자기의 기반을 삼게 됩니다. 즉, 진토는 아직 미성숙 단계잖아요. 요거를 오화를 보니까 이제, 내가, 성숙해져야 되겠구나. 정신 차립니다. 그러니까 진술충에서 반드시 뭐야? 오화를 만나야 돼요. 근데 이제 진술충이 있는데 사화를 만났어요. 오화를 만났어요. 미토를 만났어요. 뭐가 가장 유리합니까? 오와 미토가 유리한데 미토는 반드시 뭔가를 뺏겨야 돼. 뭔가를 버려야 돼요. 근데 오화는 아직까지 그 버리는 것을 좀 유보하고 그걸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화는 뭐예요? 저 이 공간이 너무 좋은데요. 아직 뭐야? 계속적으로 주저하게 됩니다. 계속 여기 있는 병화를 활용하고 싶은 거고 여기는 오미에서 정화를 활용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슬 원진이라고 표현하지만 결국은 이것도 나중에는 이렇게 흘러가겠죠. 시간은 흘러가니까. 근데 아직까지 주저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진토와 사화는 이 무토로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요 공간을 못 벗어나니까 뭐야? 원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미련을 못 두고 있다. 일지가 진술조장 있는데 사화가 있어요. 진살이 이런 경우에 봐봐. 일지가 진토가 있고 월지에 술토가 있는데 시지에 사화가 있어요. 요거는 반드시 부부가 이혼해야 되는데 이 사화 자식 때문에 이혼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또 반대로 일지가 진토가 있고 시지가 술토가 있고
연지가 사화가, 월지가 사화가 있어요. 연지에 사화가 있어요. 이거 뭐냐? 분명히 자신 낳고 이혼해야 되는데, 이 부모와 조상이 흠집될까봐 주저주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술충이 있을 때는 반드시, 빨리 모습을 오화로 바꿔줘야 됩니다. 반대로, 술토에 진토가 끼면 뭘로 바꿔줘야 되겠어요? 술토를 기준으로 뭐, 그치, 차로 바꿔주는 겁니다. 바로.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자, 통변 한번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진토했습니다. 통변 봅시다. 여명입니다. 여명의 경술년생입니다. 그러면 1970년생이죠. 그러면 월지는 뭘로 받아야 좋아요? 세자치기 훨씬 좋죠. 이 세상에 진토를 받았네. 그래, 진토 우리 공부했어. 근데 경진월이야. 그럼 진토는 뭘로 받으면 좋아요? 우리 많이 왔네. 경호일인데, 오진술 나왔다. 그 다음에 오화는 뭘 받으면 좋아요? 유시에 태어났어. 을류로. 그러면 요시기 땐 좀 불편했지만 요시기가 오면은, 진호수 이 조합을 짜네. 그럼 이 사람은 요시기 때부터 나름대로 유용한 겁니다. 이랬죠.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요시기부터 유용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살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요시기 때 좀 유용성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미 연월에서 이미 진술초로 깨져버렸죠. 초년은 어떻게 써요? 그냥 무조건 힘듭니다, 초년에는. 요시기 때 조금 돈 좀 벌겠죠, 오하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을류니까 반드시 자기는 봐봐요. 또 하나 살펴줄게요. 사오미는 뭐지요? 사오미는 뭐가 잔뜩 있어요? 을목. 근데 을목이 투관돼 있죠? 이 사람은 무조건 손 쓰는 사람입니다. 손이란 말을. 근데 을목이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격이나 어떠한 뭔가를 취득해야 되겠죠? 이렇게 읽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렇게 읽으라는 겁니다. 이 을목은, 진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자격을 취득해서 반드시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뭔가 그 분야의 자격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읽어내는 겁니다. 근데 오진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정화와 개수가 이렇게 전개충이니까 균형을 잘 잡는 사람이구나.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데 있어서. 진실충에도 정화와 개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균형을 잘 잡습니다. 이렇게 전개가 이렇게 있는 애들은. 이런 것들 좀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초년에 무조건 힘들겠죠? 근데 경경이니까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겠죠? 자기 똑같으니까.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겠죠? 조상의 덕이 부족합니다. 아버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우리 아버지 안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똑같은 거지, 아버지 한량이시죠? 그러면 물으면 돼요. 왜 아버지가 한량이냐? 진수 땅이랑 흔들렸잖아.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집안이 그런 넉넉한 집안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을목을 좀 활용하려고 그래. 을목을 활용하는데 을목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진토는 누굽니까, 이 사람한테? 육친으로. 부모잖아요. 진토에는 엄마만 있고 또 다른 뭐가 있죠, 진토에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거 뭐야? 자기가 이 기술을 써서 부모와 형제를 부양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름대로 오화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부양할 능력은 갖추고 있죠. 그러니까 뭐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화가 있기 때문에. 오화가 없으면 사화가 있으면 그 현실을 안 받아들이고 떠나버립니다. 오화가 있으니까 그 현실을 자기가 인정하고 지방 소도시에서 미용사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여 지방 소도시에서 결혼도 하지 않고 부모를 부양하고 살고 있다. 부모 형제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왜 이 사람이 결혼 못 하겠어요? 이 사람 결혼하면 큰일 납니다. 자식이 을목이 유금위에 앉아 있잖아요. 결혼해도 자식 낳기 힘듭니다. 나 을류가 다 그냥 버티서 뭐야? 오화와 진토 때문에. 특히 저 진토, 진월. 유금이 진월 보니까 뭐야? 쭉 소멸되잖아요. 근데 유자진으로 가면 괜찮은데 유오진으로 가니까 계속적으로 오화가 유금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오유파를 합니다. 계속적으로 건듭니다. 결혼하면 이 남편이 계속 간섭한다는 뜻입니다. 계속적으로. 왜? 잘 보세요. 요 개념 잘 보세요. 그러면 지지에서 천간에서 병화가 경금을 보는 거와 신금을 보는 거의 차이와 지지에서 이 오화가 신금을 만나냐 유금을 만나냐의 차이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또 사화가 지지에서 신금을 만나는 거와 유금을 만나는 거, 정화가 천간의 경금을 만나는 거와 신금을 만나는 거 차이를 잘 알아야 됩니다. 봅시다. 병화가 천간의 경금과 신금을 만나는데 경금 입장에서는 자기의 부피를 계속적으로 키워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뭡니까? 땅으로 떨어지지 않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금이 주는, 병화가 주는 것을 지가 거부를 못 합니다. 근데 신금이 이미 땅으로 뚝 떨어진 상태거든. 완벽한 정보를 했기 때문에 병화가 주는 정보를 거부합니다. 이런 식으로. 즉, 병화가 주는 정보를 다 얼려버립니다. No. 싫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더 이상 이 공간에 있기 싫어. 여기서 나는 더 이상 분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빨리 수기로서 빨리 내 것을 목한테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것이 병신합이 되면은 더욱 욕망이 강해집니다. 그럼 이게 지지에서 똑같이 봤을 때 사신이 바로 그겁니다. 이 공간을 계속적으로 사화가 키우고 싶습니다. 가을의 공간을. 근데 사유는 이미 공간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를 들어오는 것은 뭐야? 더 이상 이 공간을 키우지 않고 이 공간에서 뭐야? 뭔가 사유초 삼합으로 물질을 만들러 전환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정화가 경금을 본다고 신금을 본다고 또 반대입니다. 정화가 경금을 보니까 아직 부피가 너무 크니까 짜증나. 시간이 오래 걸려. 응?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정화가 경금이 있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열심히 나한테 일을 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빨리 정금을 점점 단련해서 빨리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고 단단하게 만들어, 정경. 그러면 정화 입장에서는 경금이 있으니까 할 일은 계속 있어. 경금의 입장에서 정화가 있으니까 나를 만들어주는 단체나 이런 어떤 작용력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정적인 사람은 일 쎄빠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할 일이 항상 있지만은 약간 지칠 때도 있어요. 왜? 예를 들어 목이 배열 안 되면 금방 지쳐요. 근데 정신은 뭐야? 이미 내가 하고 싶어도 얘가 거부를 해. 왜? 나는 이미 다 완성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화를 거부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신금을 계속적으로 두들겨 패서 뭐야? 자기가 필요한 목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신입니다. 이런 다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화가 신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신금은 어느 공간에 있으면 되겠어요?
해자축에 있으면 정화를 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근데 신유술에 있다. 불편합니다. 신유술에 있으면 불편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해자축 임묘진에 있으면 정화를 되게 반깁니다. 근데 사오미 신유술에 있으면 신금은 정화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화 봅시다. 오화는 똑같습니다. 사화보다 좀, 오화는 오신입니다. 오신 있으면 뭐야? 엄청 바빠요. 이 공간은 계속적으로 여기 있는 병화와 정화로 그냥 밤낮 없이 이 열매를 계속적으로 지키고 계속적으로 부피를 단단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엄청 바쁩니다. 오신인 사람 무지 바쁜 사람입니다. 오유는 뭡니까? 이제 땅으로 막 떨어질랑 말랑합니다. 오화 입장에서 오유를 만나면 자기 할 일이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바쁜 과정 중에서 이제 좀 장점으로는 시간적 여유가 좀 생기다. 이런 개념입니다. 떨어져 나가게 되니까 오화 입장에서는 자기의 할 일이 하나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게 오유파입니다. 오신과 오유의 차이입니다. 이 사람은 오유가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이 남편은요, 자식이 나오면 자기가 뭔가 하나 빠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게 되면은 이 배우자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공간적 배경이 하나가 어떤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 생각이 없습니다. 오유파입니다. 결혼에 대해 자신 나면은 그렇게 느낍니다. 이런 것들이 파자교육이 형자교육인지 그냥 막 외워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근본 원리를 항상 알으라는 소리예요. 오늘은 좀 공부 많이 했네. 형파도 공부하고 이것도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사주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론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자축, 임묘, 진가장 다 끝냈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자부터 축과 인과 묘와 진의 가장 추이한 건 뭡니까? 여기는 수기와 목기의 문제였구나. 그럼 반대로 이제 우리 또 오, 미, 신, 사오미죠. 사가 이제 사 빼고 사가 아직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부터 진사가장 하면 이게 수기와 목기의 문제였고, 오미, 신, 유, 술, 해는, 이건 뭐의 문제예요? 화기와 이제 금기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출발점이 바로 사화와 해수가 되는 겁니다. 해수부터 드디어 수기와 목기의 문제를 출발시키는 거고, 사화부터 바로 화기와 금기의 문제를 출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해 중에서 간목이 이렇게 장생하는 거고, 사화에서 경금이 이렇게 장생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앞으로 오미신유술에서는, 화기가 금기를 어떻게 만들고 조절하냐, 자축인묘진에서는 수기가 목기를 어떻게 유용하게 배합돼갖고 쓰냐, 요 문제 전부다. 우리가 진토까지 배운 거를 유형을 쭉 적어보세요. 수기와 목기는 어떤 식으로 화기와 금기를 활용해서 나아가는 거고, 아주 오미신유술을 공부하면 화기와 금기가 어떻게 수기와 목기 이렇게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그냥 처음에 외웠지만 나중에 종합적으로 훑어보면은 다 이런 문제라는 거야. 볼까요? 진술, 인진, 묘진, 진신, 이거 전부 다 금과 화의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묘월 봅시다. 묘월도 뻔하지. 묘월도 볼 거 없죠. 묘월의 배열들 봐봐요. 묘월의 배열들. 묘월의 배열 봐봐요. 인진, 술, 신, 축사, 전부 다 이런 문제만 있잖아요. 이해됐죠?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알면은
그러면 요 뭐 자축, 자인, 자묘, 자진, 뭐 자사 이런 축인, 축묘, 축진 있으면 아 이거는 수기와 목기의 배합으로 인해서 뭐야 화기와 금기를 열망하는 모습이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합을 배우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축진, 인묘, 진까지 했으니까 요거를 이번 주말에 잘 정리해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미신 유술은 이거의 정 반대 상황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앞에 걸 다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그 변환점이 바로 사화와 해수가 되는 겁니다. 사화와 해수 가장 좋은 변환점 요겁니다. 사화와 해수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이번 주말에 요거 쭉 하는 거고 월요일 날은 10시에 수업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또 다른 궁금한 거 뭐 있으세요? 공부하시면서?